예전에 그 너도 아는 그 뭐지 개새끼 그거 그 새끼가 그거 나한테 보험 가입시켜가지고 어쩌니 무슨 뭐.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모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늘 밤에 한 친구를 만나서 이제 보험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생각하는 보험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보험이 한국의 보험 문화는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져 와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인식, 그리고 보험이 잘못 가입된 보험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며, 그 다음에 잘 가입된 건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며 인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건이 터졌을 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 쓸 건데 영상 촬영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흔쾌히 오케이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따 저녁에 제가 가서 상담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친구 더치커피 공장이 거의 다 왔어요. 제 기억으로 이 터널만 지나면은 도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 300m 앞 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내배에서도 지금 다 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도. 여기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미스틱 커피 팩토리. 네, 제 친구의 공장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네. 지금 친구가 계속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이 지금 끝났거든요. 해가지고 한번 공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치커피, 미스틱 더치커피 공장. 정말 제 친구기도 한데 대단한 친구인 게, 이 친구 진짜 이 공장 지가 설계해서 지가 만들었어요, 이거. 네, 요래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영아, 너무 고마워. 나한테 보험 상담을 이렇게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영상 촬영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사실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 그래서 사실 오늘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건 내가 보험하는 사람이고 보험팔이고 하기 때문에 보험에 니즈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 에 대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보험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져 와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좋은 보험은 무엇이며 나쁜 보험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가 실제 보험하면서 경험했던 사례가 있거든. 그 사례를 너한테 좀 얘기를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보험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관점에 대해서 너한테 설명을 할 거야. 한번 들어봐봐. 그래. 사실 보험에 대해서 니즈가 있다는 게 이제 난 어떻게 생각을 갖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미래에 알 수 없는 그 위험으로부터 어떤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경제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보험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 수 없는 위험에 대한 강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보험의 니즈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애초에 그게 없으면 보험의 니즈가 없는 거지 사실. 그래서 우선은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한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보험 문화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사실 1970년대 그때는 이제 건강보험 위주로 해서 그냥 상품이 되게 단순한 보험 상품이 한국에 이제 들어왔어.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상품이 단순하고 복잡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아무나 접해서 판매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의 상품의 구조여서 그냥 아무나 아파도 되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우리 보험업계의 대선배님이신 그 아줌마 보험.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보험을 팔았냐면은 그냥 보험회사 들어가.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교육 대충 받고 그다음 가가지고 옆집 가가지고 이렇게 배를 누르는 거지. 띵동 띵동 이렇게 눌러가지고 누구세요? 하면 개똥이 엄마 나 옆집에 누구누구인데 빨리 문 좀 열어봐. 그래가지고 왜 하니까 자기야 이거 보고 봐봐 이거 좋은 건데 이거 다치면 이거 보장되고 하는 거니까 좋은 거니까 하나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험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져 왔어 사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보험에 대한 인식은 그냥 이 상품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의미나 어떤 가치 뭐 이런 건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보험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는 듯한 느낌인 거고 그런 인식이 사실 되게 강해. 그게 물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가지고 있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그런 인식이 내면에 좀 깊게 좀 쌓여 있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거부 반응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너도 좀 그렇게. 난 대표적인 사람이지. 대표적인. 대한민국 1%니까. 난 보험이 없었잖아. 그렇지. 지금도 없는 중이고. 그러니까 너 니즈가 아예 없네.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 그렇지. 여태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뭐 보험하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은 뭐 해마다 뭐 늦게 되면은 비싸진다 그러는데 나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만큼 나는 비싸진다 그래도 나는 그만큼 나는 더 안 들고 있는데 그만큼의 돈을 나는 세이브하고 다른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하니까 난 내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괜찮겠다. 근데 이제 몸이 아프지 않겠다라는 거는 사실 도박이지. 내가 언제 아플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생각이 철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결혼을 했잖아. 그치. 애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 내가 조금 고집스럽게 이거를 안 들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 혼자만이 아니니까 내가 아프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 이제 필요하겠다. 생각은 조금은 가지고 약간 이 나이쯤 되면 이제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몸 상태를 아니까 그래도 아직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지. 우리 나이 때 이제 보면은 이해했어. 사실 근데 내가 봤을 때에도 그러니까 아까쯤에 이제 보험 문화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야. 어떤 경우냐면은 너도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그런 아줌마들이 그냥 너네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애들 것도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영증은 너 것도 가입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 사실. 그건 사실 아마 너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가입이 진짜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I don't know. 뭐 이건 이제 확인해봐야 될 문제가 되겠지만. 그럼. 그럼 나는 여기서 어쨌거나 내가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건 없고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가입이 되어져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 우선 얘기를 하고 싶어.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보험이 과연 좋은 보험인지 나쁜 보험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해.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내가 보험 세일즈를 2년 했을 때 내 학교 후배의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 그러니까 암에 걸렸고 그분이 이제 그 아들이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잘 모르니까 형 우리 아빠 지금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보험이 하나 가입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보장이 되고 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냐 라고 해서 내가 증권을 받았어. 근데 암보험에 안 들어가 있었어. 그래. 그래서 보장을 못 받았어. 그러고 그분이 그 아버지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사망하셨어. 사망을 했거든. 사망을 하게 됐는데 사망보험금을 봤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상해 상황밖에 안 들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보험은 가입이 됐었는데 한 개 가입됐었는데 한 월납보험이 내 기억에 한 7, 8만 원 냈던 것 같아. 근데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은 거야.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암 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사망에 대해서는 상해 사망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암으로 인해서 사망한 건 질병 사망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험금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런 질문을 너한테 한번 해볼게. 이 보험은 잘못 가입된 보험인가? 잘못돼 있지. 잘못됐다. 오케이. 근데 나는 사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분이 상해로 사망했으면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을 훨씬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 가입된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문제시한 이건 지극히 내 주관적인 견해인데 내가 문제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보험은 도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장이 다 돼서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거든. 냉정하게. 나도 내가 지금 너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내가 계단에서 부서 떨어져가지고 머리통이 깨져갖고 뇌진탕을 죽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인생은 사실 전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리스크로 우리는 항상 점철되어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험은 증권 분석이라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너가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장이 다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보장 기간이 또 어떻게 되는지 월 소득대로 월납 보면은 적절하게 잘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생각나는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가 지금 방금 그 얘기하니까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옛날에 한 20살 때 얘기야. 20대 초반 얘기인데 그때 이제 친구가 그러니까 내가 친한 친구는 아닌데 그 친구가 보험을 시작을 했어. 그 친구가 보험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아는 누나한테 보험 가입을 권유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누나가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건데 그 당시에 들 때 그 누나가 너 봐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보험 문화는 사실 또 그런 게 많이 둘이 그렇게까지 친한 관계도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잘 해주겠지. 그 한참 후에 몇 달 후에 나한테 연락이 와갖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보험 가입시킨 게 뭔지 아냐는 거야. 뭔데? 그랬더니 종신보험이라는 거야. 그게 왜? 그랬어. 자기는 종신보험 가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대. 뭘 들려고 그랬는데 나 아팠을 때 보장받으려는 거 들으려고 그랬대. 근데 금액도 되게 비싸게 들었대. 이거 너무 극적인 얘기인데 누나 잘못했네. 누나 잘못했네 했어. 보험이 종신보험이든 뭐든 걔는 권유를 한 거고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체크를 안 한 거 아니야. 그치. 한 번은 봐야 되는데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최소한의 내가 얼마 내고 무슨 보험이고 보장이 어디까지 되고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울며 불며 막 욕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 본인이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한다는 게 나는 또 내가 성격상 또 꼼꼼하니까 또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보거든. 좀 피곤하게 살긴 하지.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보험이라는 상품이 사실 단순히 그냥 어떤 보험 세일즈맨들이 사실 보험업계에 들어와가지고 한 달 교육 받아가지고 바로 필드에 나가서 영업을 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이 상품 자체가 되게 복잡한 어떤 복잡계의 어떤 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적인 부분도 들어가게 되고 의학적인 부분도 들어가게 되고 법률적인 부분도 들어가게 되고 과목이 많지. 과목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뭔가 따져서 하기에도 사실 설계사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들도 의외로 되게 많은 게 지금 대한민국 보험업계의 사실 현실이긴 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내 스스로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험업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돈 벌려고 들어온 거잖아 사실. 그럼 돈은 벌어야지. 뭐 억대 연봉이 되려고 어쩌고 뭐 이러려고 들어온 게 사실 맞잖아. 그런 소리 많이 하지.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 실제 억대 연봉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의사를 보면은 의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그래. 의대에 딱 들어가면 의대 들어가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전문대학원이 생겼지만 4년 동안 공부를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의학 전문대학원이가 아니면 의학 전문대학원 시험을 봐가지고 또 대학원을 가서 또 4년간 공부를 또 미친 듯이 하고 그럼. 공부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해가지고 5년 동안 다 채웠을 때 전문의 자격에 나와서 그때 이제 의사 면허증으로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딱 이제 그런 시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사실 만들어져서 의사가 돼서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개인병원을 찾아서 해결했을 때 억대 연봉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일은 그걸 다 쌩까, 다 무시해. 그리고 그냥 한 달 교육하고 나가가지고 억대 연봉을 벌려고 한다는 거죠. 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업이 실제 상품이 단순하지 않고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얽혀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억대 연봉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꾸준히 이렇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갖춰져야지 되는 세일즈라고 나는 생각하는 게 보험 세일즈거든 사실. 그래서 사실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나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에 사실 이런 것들 계속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어떤 과정들을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스페셜한 존재로서 내가 거듭나기 위한 이제 연구를 나는 하는 거지 사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첫 번째 너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유종범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나는 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 그 두 번째는 아까쯤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위험으로부터 노출됐을 때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경제적인 부분으로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너가 니즈가 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가 니즈가 있건 없건 간에 너의 부모님에 의해서 가입된 그런 보험들이 있다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단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한테 맞게 적절하게 잘 가입된 건지 아닌 건지 제대로 체크를 받아보고 그게 너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에 대한 어떤 체크. 그래서 제대로 잘 가입될 수 있는 어떤 내가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해줘서 너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너가 하는 거지. 내 몫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떤 관리가 됐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내가 여기서 얘기하기 되게 애매하지. 왜냐면 진짜 사건이 터지고 있을 때 진짜 그건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처세하고 하는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네가 나 그게 될 거야. 그럼. 그리고 너가 거기서 나한테 친구니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정도 이건 좀 아니지. 너 그때 했던 난 말할 건데. 말할 거야? 아니 사실 말하면 난 좋지. 왜냐면 내가 만약 문제가 있으면 내가 반성하고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사실 우리 일이 그 의사가 그렇게 억대 연봉이 되듯이 그 과정들을 갖다 짧게 가야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밀집된 훈련과 공부와 그다음 현장 감각과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고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실 직업인 건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 너한테 지금 아까쯤에 너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사실 보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아서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느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너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한번 보험 상담을 받아보는 걸 개인적으로 권유해. 한번 받아볼 생각이 있어? 있지.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 다음 스텝은 이제 뭐냐면은 실제 너가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었는지를 갖다 내가 체크를 해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체크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할게. 그래. 그러면은 너가 뭐 어떤 보험들이 가입돼 있으면은 내가 그 증권을 분석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인지 체크할 거야. 근데 만약에 체크해봤는데 네가 보험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보험이 없으면은 없기 때문에 가입할 의향은 있는 거야. 상담을 받아보고. 오케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는 걸로 해보자. 그래. 오케이. 나는 이제 보험을 가입을 누구한테 들 것인가 주위에 많잖아. 그치. 욕해도 되고. 상관없어. 진짜 상관없어.
예전에 그 너도 아는 그 뭐지 개새끼 그거 그 새끼가 그거 나한테 보험 가입시켜가지고 어쩌니 무슨 나중에 돌려주는 거니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는데 나 기억난다. 그 50만 원짜리 5년 납부. 그래. 연금. 근데 나는 걔한테 그랬어. 걔가 네가 아까 아까 훈련을 받고 필드를 나가고 그런 얘기했잖아. 나는 걔한테 그런 얘기했어. 네가 여기서 10년을 하면 내가 들어줄게.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 왜 그러냐면 친구끼리 가입을 하는 건데 더 이게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야. 왜냐 주위에서 많이 봤는데 보험을 한다고 들어갔다가 얼마 못 버티고 그냥 나와버려. 그러면은 나는 그 친구를 보고 가입한 것도 있어. 왜냐 첫 번째 목적은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 회사 거를 가입을 한 거잖아. 보장범위를 보고. 근데 두 번째는 그 친구랑 신뢰관계도 있는 거야. 그치. 신뢰관계도 있는데 친구들이 보면 들어갔다가 보험을 몇 달 하고 나와. 혹은 뭐 1년 하다 나와.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 부사수한테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불편하다고 나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나는 일단 사람이 신뢰가 돼야지 그 사람한테 그걸 하는데 내가 너한테 요청을 한 이유는 네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 내가 너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 우스갯소리로 너 10년 내가 너의 성장 과정을 다 봐왔잖아. 내가 너한테 우스갯소리로 너한테도 그랬는데 10년 하면 너한테 줄게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너가 진짜 10년 했잖아. 그리고 네가 얼마나 이 성장 과정을 어떻게 겪어왔는지 내가 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신뢰관계에서 너한테 그렇게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로 지금 출연하고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진짜? 고마워. 땡큐.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나도 되게 솔직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친구지만 난 봉사를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영이 너가 나를 판단했으면 좋겠어. 판단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지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당사자인 유형이 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는 당연히 너가 가지고. 그럼. 난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면 나는 잘못된 거야. 사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네가 아까 뭐 그런 얘기했잖아. 뭐 네가 나한테 뭐 연락을 안 했는데 나는 할 거야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그럴 때는 내가 너한테 말을 하지라고 했잖아.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음식점을 가도 뭐가 달라진 게 있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자 하고 가는데 나는 꼭 얘기를 해줘. 난 왜 그러냐면은 딴지 걸고 싶은 게 아니고 난 그 사람이 미스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정신 없으니까. 그럼 알려줘야 되거든. 알려주면은 그 사람도 미처 몰랐던 거를 알 수가 있잖아. 아니 보통 보면은 보통 그 친구들 이렇게 보험 가입받고 이런 이제 친구들 너랑 나랑 만약에 보험을 이제 이렇게 들었어. 내가 너한테 들었어. 그러면은 든 사람이 갑처럼 행동하더라고. 아 맞아. 보험하는 사람한테 갑처럼 행동하더라고. 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사실 이게 또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문화이고 보험을 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문화 속에서의 어떤 흐름인 거지. 그러니까 안타깝지 사실. 족 같은 거지. 진짜로. 병시 씨발 족 같은 거지. 슬프지. 근데 물론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하지만서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이건 좀 오바스러울 수도 있고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지만 조금은 좀 바꿔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내 내면 깊숙하게 가지고 있긴 해 사실. 응원한다. 한번 지켜봐주고. 그래. 오케이 끝. 끝.